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금이나 구리 저희가 원자재 이야기들 가격 상승 랠리와 더불어서 이유들 계속 분석을 드렸는데요. 일단 구리 가격이 좀 최종 승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리 가격 최근에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감산적인 측면이 가격을 갖다가 좀 가파른 속도로 연초부터 올려놨었던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감산 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감산단에서는 이제 파나마단에서 코브레 파나마 쪽 광산이 법원에 의해서 폐쇄 명령이 진행됐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산들 단에서는 2022년 때 높은 가격 레벨 때 과도하게, 즉 무리하게 가동이 들어갔었던 광산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폐광이 이루어지면서, 즉 비용적인 손실로 폐광이 이루어지면서 연초 때 공급이 수급 자체가 훨씬 더 타이트해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절적으로도 연초 때는 광산의 공급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충격이 훨씬 더 크게 가격단에서 밀어올리는 부분으로 작용했다라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계 재련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광의 수급이 타이트하니 가격단에서 자신들 단의 마진이 마이너스 적자로 연초부터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의 감산이 결과적으로 노출되고, 국내에서도 감산이 발표가 되면서 이 같은 부분을 갖다 감안했었을 때 이것이 결국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밀어 올렸었던 그 공급적인 측면이 훨씬 더 컸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는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변화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글로벌리하게 페드는 정책 금리를 갖다 인하를 아직까지 고수하지 않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ECB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만 페드를 제외한 글로벌 중앙은행 46개국의 정책금리 인하 순횟수를 감안하면은, 이는 그동안 이들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계속 인하를 해왔었어요. 특히 페드랑 ECB의 유동성을 다 합해도 더 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꾸준히 인하해 왔었고요. 이들의 이 같은 유동성의 방향성은 결국 구리단에서는 수요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같은 점이 어떻게 보면 수요단에서 견고하다라는 그림일 텐데, 이 지표 자체가 제조업 경기를 갖다가 글로벌 PMI를 갖다가 선행하다 보니 글로벌 제조업 PMI는 조금씩 반등의 그림들이 나와줬었고, 이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리단에서 견조한 부분을 갖다 하단을 방어해주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구리 가격 향후에는 좀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저희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돌파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톤당 12,000달러를 갖다가 목표 타겟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 공급적인 측면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좀 그렇게까지 개선되기는 어려워요. 장기적 그림단에서는 그동안 2014년부터 광산들이 실질적으로 12년도부터죠. 그때부터 투자를 제대로 안 해왔었고, 이 투자를 안 해온 것들 때문에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했었고, 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데이터 센터양 같은 부분들입니다. 전기차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력 수요를 갖다가 급증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니즈 자체가, 즉 배전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이비들은 메가와트당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 단에서 구리 수요가 40에서 60톤의 소요가 된다라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구리개발협회에 따르면은 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소요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카고 지역에다 8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당시 2177톤의 구리가 소요됐는데, 이걸 단순 계산하면은 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소요되고, 네. 맥킨지의 전망을 그럼 여기서 대입해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26년도 때는 전년 대비했었을 때 얼마 정도? 16에서 20기가와트 정도
순증하게 되고 이를 단순 계산해서 보면은 54만 톤의 구리가 순수요가 데이터 센터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네. 마찬가지로 그럼 전체 구리 수요 비중으로 보면은 지금은 0.8%밖에 안 되는 데이터 센터향 구리 수요지만은 그러나 26년도 때는 3%, 2030년에는 10%로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다른 수요처들 대비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 부분이 바로 투기 수요를 갖다가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상 최고치의 방향성 갖다 좀 더 목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베팅이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구리의 양들을 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앞으로 지금 빅테크들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을 몇 가지 또 알려주셨는데요. 그리고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구리뿐 아니라 알루미늄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리가 너무 가격이 높아서일까요? 왜 알루미늄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구리 가격이 너무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구리는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합니다. 즉 휘발유를 대체하는 게 바이오 에탄올 단에서는 옥수수나 원당이고 네.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게 보다 LFP 쪽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광석 단에서의 부분의 수요 단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자 이제 마찬가지로 구리도 비슷한 그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역사적으로 그 임기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되고 네. 즉 대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다? 구리는 이 전기 전도나 열 전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금이나 은보다는 덜 희소하기 때문에 이쪽 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 단에서 전력 단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메탈이라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고순도 구리를 수요가 없지만은 다만 고순도 구리가 굳이 불필요한 산업들은 그럼 구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가 바로 알루미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요처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만 하더라도 구리 파이프라인을 갖다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전 전자기기도 에너지 효율 등급만 떨어질 뿐 모터단에서 알루미늄 선으로 구리를 갖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부분 움직임이 수요처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구리랑 알루미늄의 상대 성과를 놓고 본다면은 임계점 단에서 4배 정도가 됐었을 때 구리의 상승 속도가 둔화됐었던 점을 갖다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네네. 지금 그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말즉슨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단에서 대체 수요 즉 수요자들이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수요자들의 수요가 대체재인 알루미늄 단으로 일부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알루미늄 단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구리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알루미늄이 열전도의 장점에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는 이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알루미늄 가격도 보니까 그래도 1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 고점대랑 비교해서 바라본다면은 여전히 레벨 자체가 낮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전력단에서의 부분으로 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 레벨 측면에서도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구리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기 직전이고 반대로 알루미늄은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은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알루미늄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원자재 이야기를 할 때 라니냐, 기후 현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라니냐도 결국 알루미늄 가격에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예,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루미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즉 앞선 것들은 전력 부분과 우리가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네. 알루미늄은 즉 전력 없이는 절대 생산이 불가능한 산업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알루미늄의 탄생 역시도 여탄 산업금속들과 다르게 굉장히 늦게 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생산 공정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전력 소비량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업금속별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1톤의 산업금속을 생산할 때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산업금속이 무엇이다? 알루미늄, 다음에 리튬,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석이나 그 다음에 구리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알루미늄이나 리튬이나 니켈 같은 애들은 전력에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라니냐가 됐었을 때는 저희는 지난번에도 연초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온 사실이 라니냐 됐었을 땐 뭐다?
결국 겨울철에 올해 9월, 10월부터는 뭐다? 북반구 지역의 난방 수요가 훨씬 더 급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력 생산 기업들은 천연가스나 전력원인 석탄단에서 즉 연료탄단에서 재고를 소진을 빠른 시기로 전환하면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라니냐 때는 평년보다 더 추워지기 때문에 전력 가격은 훨씬 더 쉽게 상승에 노출된다라 본다면은 네. 이를 감안하면 뭐다? 전력 가격 상승률과 실제로 산업금속 상승률은 같이 갑니다. 왜?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가격 정가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구리보다도 상대 성과가 알루미늄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즉 전력 가격의 상승이 본격화됐었을 때 구리 역시도 전력을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은 알루미늄 역시도 특히나 구리보다도 최소 못해도 12배 이상을 전력을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톤당 13,500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과거의 전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또는 높았을 때 상대 성과를 비교해서 보면은 구리나 리튬이나 또는 니켈 같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높았을 때 구리보다 퍼포먼스가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하더라. 즉 지금은 아직은 여전히 구리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봤었을 때 9월에서 10월 달 전력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라니냐 구간을 전개돼서 난방수요 자극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이런 여타 산업금속들의 상대 성과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받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네, 라니냐와도 역시나 관련이 있었습니다. 남방향으로 전력 수요가 자극이 되면 전력 가격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에 산업금속이랑 맥을 같이 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서 알루미늄의 투자 포인트를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 상대로 알루미늄 쪽에도 관세를 좀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러시아산으로는 이제 산업금속을 뭐 어느 정도 금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 가격에는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소식일까요? 어느 정도는 사실 노이즈는 될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을 갖다 수입하는 쿼터제 자체를 갖다가 사실 이미 오바마랑 트럼프 때 끊임없이 낮춰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의 의존도 자체가 대략 15%대로 확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크게 영향을 갖다 받기는 좀 어렵다라 봐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산의 제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즉 러시아산을 갖다 이제 LM이랑 CME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이제 중단시켜 버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와 좀 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냐면은 네. 애시당초 유럽계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LME 거래소의 지표가 발표되어 있는 재고 추이를 갖다 보면은 대부분 재고가 무엇이다? 러시아산입니다. 즉 고객들이 애시당초 러시아산을 갖다 기피하면서 안 쓰고 있으면서 재고가 여전히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를 감안한다면은 러시아산을 갖다가 거래소 안에서 축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영향은 미미하고 애시당초 이미 가격의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원자재 시장 가격 측면에서 영향을 좀 제한지기더라도 실물 사이드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지역별이죠. 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즉 가격에다가 거기다가 웃돈을 얹은 돈이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지역별로 상이에요. 즉 러시아산을 갖다 제재하고 중국산을 제재했다라는 뜻은 미국 지역의 알루미늄 수급은 어떻다? 훨씬 더 타이트해지겠죠. 반대로 중국 같은 동북아 지역의 재고는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프리미엄은 어디가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 쪽이 높아지고 그렇죠. 중국과 한국이나 일본 지역은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 측면에서는 중국 쪽에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들 생산 기업들 단에서 주가 단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미국 쪽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 단에서는 오히려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그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성과로 보면 주가 단에서 중국보다
그것보다는 미국 쪽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마진의 가능성이 좀 더 개선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주가단에서도 상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네, 가격보다는 실물단에서 영향력이 좀 더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구리, 알루미늄 이 시간에 뭐 금도 다뤄봤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제시를 주실까요? 예, 지금 물론 이제 세 개 다 금속이 저는 매력적이라 봅니다.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금운동 굉장히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알루미늄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세 개 자산 모두 다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우리가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즉. 저는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금에 있어서는 장기적 방향성 여전히 매력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만 금보다 지금은 구리를 투자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뭐다? 우리가 금의 방향성 좋긴 하지만은 구리도 방향성 좋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추가적으로 뭘 더 사야 된다? 제가 볼 땐 지금 시점부터는 알루미늄 관련된 생산 기업들 단에서 우리가 조금씩 비중을 갖다 포트 안에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구리 관련된 생산 기업들 마진은 금 역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 워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알루미늄 이제 관련된 생산 기업들이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저평가된 이들을 갖다가 지금 발굴해야 될 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원자재 이야기 해봤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FOMC 끝나고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짜셔가지고요.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